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고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요즘 한낮에는 긴팔이 다소 덥게 느껴질 만큼 포근한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에는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 특보로 대기가 무척 건조해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3도, 영덕과 포항이 15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포항 해병대에서 헌혈을 담당한 간호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한 장병 149명에 대한 검사가 실시됐습니다. 접촉한 장병 대다수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추가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어 2주간 격리 조치가 실시됩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에서 해병대 장병들을 체열한 간호사가 지난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당시 헌혈을 한 군인 134명과 접촉 군인 15명 등 149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재 격리 중에 있습니다. 음성이 나와도 2주간 능동 감시하는 것으로 부대에서 그렇게. 포항 지역 71개 요양시설에 대해선 지난 2주간 실시했던 예방적 코호트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요양시설이 집단 감염에 취약한 만큼 강제 조치 사항은 아니지만 무분별한 외출과 방문자 출입은 계속 통제할 방침입니다. 정부의 교회 예배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380여 개 포항 지역 교회 가운데 3분의 1이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항 전체에 384개 교회가 있습니다. 예배 중단이 246개고 예배 실시한 데가 138개입니다. 중단 비율은 64.1%입니다. 포스텍은 온라인 강의를 5월 3일까지 연장했으며 한동대학교는 3월 29일까지인 온라인 강의의 연장을 검토 중이며 다른 대학들도 4월 6일 이후로 개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다중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에 참여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있으며 준수사항 위반 시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의 한 식당과 연관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6명으로 늘면서 역학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지역 요양병원 등 시설 종사자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는 대부분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의 한 식당과 연관된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1명 더 발생해 16명으로 늘었습니다. 식당 업주가 지난 15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 식당을 방문한 경주세무서 직원 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식당을 직접 방문했거나 재접촉한 사람, 동선이 겹치는 경우 등을 통해 16명이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식당과 관련된 확진 환자가 계속 늘고 있지만 당초 업주의 정확한 감염 경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찰과 함께 확진 환자 등을 대상으로 지역 감염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찰의 GPS와 카드 사용 내역 전부 다 포함을 해서 더 조사를 해야만이 더욱더 밖으로 확산되는 게 없지 않나. 특히 확진 환자의 동선이 달라지면서 시민들에게 수정 문자가 발송되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경주시는 확진 환자들에게 정확한 동선을 공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더라도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동선과 접촉자를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내 가족과 가까운 친지, 나아가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경주시는 지역 34개 시설에 대한 2주간 예방적 집단 격리가 끝났지만 능동적인 감시에 들어갔습니다. 새로 투입되는 시설 종사자 176명에 대한 검체 검사 결과도 모두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또 일부 요양병원의 환자와 종사자에 대한 표본 검사 결과는 음성으로 나왔고 전체 13개 요양병원에 대한 검사 결과는 24일쯤 나올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경상북도가 도내 요양병원에 이어서 정신병원과 요양보호기관에 대한 표본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요양병원 검사는 약 70% 정도 진행됐는데 경산 서요양병원에 이어 봉화군립요양병원에서 간호사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도내 요양병원에 대한 표본 검사에서 40대 간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봉화군립요양병원은 봉화해성병원과 건물이 붙어 있습니다. 해성병원은 집단 감염이 확인된 푸른 요양원과 역학 관계가 나와 최근까지 코호트 격리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감염 경로에 방역당국이 촉각을 세우는 가운데 병원 환자와 입소자 247명 전원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도내 110군데 요양병원의 표본 검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예방적 코호트 격리에서 빠졌던 정신병원과 주간보호기관에 대해서도 추가로 표본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도저히 돌볼 사람이 없는, 몸은 아프고 돌볼 사람 없는 그런 분들은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5% 샘플링을 해보겠다. 코로나 경제 대책의 핵심인 소상공인 무담보 무이자 특례 융자에도 이례적인 대책이 동원됩니다. 신청이 폭증하면서 현재 보증 심사만 5천여 건이 밀려 있는데 농협과 대구은행의 전현직 심사역 100명이 경북 신용보증재단 10개 지점에 파견돼 보증 심사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습니다. 농협과 또 대구은행의 힘을 합쳐서 일주일 내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도록 그래야 하겠습니다. 또 우리 직원들을 모든 업무의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에 집중하도록. 영국에서 귀국한 20대가 성주에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해외 입국자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지난 일요일 이후 국내에 들어온 유럽발 입국자는 공항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도 국내 거주지에서 14일간 격리되고 시군 보건소에 관리를 받게 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코로나 확산에 따른 어려움을 나누는 차원에서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월급의 일부를 반납하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3월 급여 중 인상분 2억 3천만 원을 취약계층 생계 지원에 쓰기로 했는데 논의가 부족했던 탓에 내부에서 논란과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일요일 코로나 대응 브리핑에서 이철우 지사가 경북도청이 지역사회 고통 나누기에 동참하기로 했다며 전 직원의 3월 보수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청 전 직원의 3월달 보수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노조하고 모두가 합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 직원의 3월 보수 인상분은 2억 3천만 원 됩니다. 이것을 취약계층 및 소외계층 생계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공직 내부의 일치된 의지로 7천여 명이 동참했고 향후 출자 출연 기관 등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 발표 이후 도청 내부 게시판에는 불만의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취지는 좋지만 공론화를 거치지 않은 발표,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강제 기부, 직원들도 모르게 월급이 반납된다고 언론에 도배가 됐다는 등의 반발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반납하기 싫은 게 아니라 먼저 동의를 구하고 공론화를 통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겁니다. 해줘갖고 이렇게 어려우니까 십시반 돕자고 해보면은 안 도울 사람 도대체 누가 있니까 지금. 경북도청 공무원 노조는 집행부와 성금을 모금하기로 하고
금액은 자율적으로 하되 보수 인상분 2.8%를 기준으로 하려던 내용이 브리핑을 통해 먼저 알려졌다며 내부 구성원들에게 취지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와 달리 대구시는 하위직에게까지 고통분담을 강요하는 것은 부담이 많다고 보고 급여 반납은 간부들만 자율 참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없는 어려운 상황,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는 좋은 뜻은 같이 공감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할 때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관엽입니다. 긴급 생계 자금, 이름대로 긴급이니만큼 얼마나 빨리 지급하느냐가 관건인데요. 대구시는 총선이 끝난 뒤 지급하겠다고 해 논란입니다. 윤태호 기자입니다. 대구 시내 한 전통시장, 식당에 손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냥 문을 닫을 수는 없어서 마지못해 열었지만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만약에 막걸리를 10병 판다, 쉽게 말해서 그걸 한두 병 파지. 그 정도로. 손님도 없지만 혹시나 코로나를 옮길까 봐 문을 닫은 곳도 많습니다. 자영업자인 상인들은 40년 시장 역사상 가장 힘들다며 고통을 토로합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그나마 한 줄기 희망은 정부와 대구시의 지원 자금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지급되느냐입니다. 최대한 일찍 나오는 게 요즘 맞죠. 지금 뭐 왜 그러냐면 가게세, 뭐 전기세, 가스세 내면 지금 그것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권영진 대구시장은 3천억 원 규모의 긴급 생계 자금을 총선 다음 날인 4월 16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선거 업무로 바쁜 주민센터에서 생계자금 지급 업무까지 맡게 돼 혼잡을 줄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선거 사무도 있는데 혼잡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역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 사무 이후로 지급하는 걸로 했습니다. 하지만 권 시장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생계자금을 빨리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포퓰리즘 예산이 아닙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지금 죽을 지경에 있는 국민들에게 긴급하게 생계자금과 생존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들은 선거 일정과 무관하게 긴급 생계 지원비를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대구시도 추진 일정을 일주일 이상 앞당겨 생계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코로나19 재난 상황이지만 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직접 투표장에 가지 못한다면 미리 거소 투표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선거에도 여러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처음 투표권을 가진 고등학생 선거 교육도 온라인으로 대체됐습니다. 조재한 기자입니다. 4년 전 총선 때 대구에서는 우편으로 투표한 거소 투표자가 4천여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격리된 사람만 4천여 명으로 이들은 투표장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거소 투표를 해야 하고 오는 28일까지 선관위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난 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정된 생활치료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전 투표소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밀접 접촉자로 자가 격리돼 있는 사람은 소재 파악 등의 문제로 투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여기에 선거 당일 절차도 늘어나 투표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온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별도 설치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표소 밖에서는 선거인간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그리고 손소독제를 비치해서 첫 투표권을 가지게 된 만 18살 고등학생 선거 교육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당초 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고등학교에 강사를 보내 선거 교육을 하기로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휴대폰이나 아니면 컴퓨터를 통해서 보고 담임쌤한테 그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눈다든지 하는 이런 식으로 과제학습으로 돌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방송을 통해서는 또 한 번 더 피드백을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종 모임과 집회를 막고 있는 가운데 만 18살 이상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도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경선에서 황재선 후보가 승리하며 대구 경북 전 지역구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대구 12곳, 경북 13곳 등 16년 만에 대구, 경북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25곳 가운데 경선 중인 대구 달서간만 제외하고 공천을 끝냈습니다. 김일륜 전 국회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제21대 총선 경주시 선거구에 무소속 후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그동안 초선 의원들의 한계로 경주는 굵직한 사업들을 모두 놓쳤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타운 경주 유치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신라환경 특별법을 다시 개정해 확실한 신라환경 복원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래통합당의 군의의성 청송 영덕 공천에서 컷오프된 강석호 현 의원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지역구를 옮겨 포항 남구 울릉에 무소속 출마를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박승호 전 포항시장이 무소속 출마 의사를 굽히지 않는 상황에서 자신마저 출마하면 보수가 분열하는 결과라며 이는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석호 의원은 영양 영덕 봉화 울진에서 내리 3선을 한 뒤 공천에서 배제됐다가 선거구가 조정된 군의의성 청송 영덕 공천 재공모에서도 컷오프 됐습니다. 포스코의 납품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포스코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주말 포항제철소의 외주수리 정비계약 부서에 수사관을 보내 계약 담당자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문서 파일 등을 압수했습니다. 요즘 한낮에는 긴팔이 다소 덥게 느껴질 만큼 포근한 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낮 기온이 어제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고요. 일교차는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날에는요, 얇은 옷을 여러 벌 겹쳐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북 동해안으로는 건조특보가 이어지겠습니다. 일주일 이상 지속된 특보로 대기가 무척 건조해져 있습니다. 작은 불씨에도 쉽게 불이 옮겨붙을 수 있기 때문에 불씨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대기 확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공기가 청정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맑은 하늘이 펼쳐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울진 13도, 영덕과 포항이 15도, 경주가 17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오후가 되면서 맑아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10도, 독도 9도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로는 오전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그 외 동해상으로는 가끔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비가 그친 뒤로는 고온 현상이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